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울진과 영덕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경북 동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울진과 영덕으로 10에서 30mm, 포항과 경주에는 2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점차 가을의 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 지역에 포항이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도청은 안동으로 갔고 혁신도시는 김천에 조성되어 있어 이번에는 동해안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발표되자 각 시도는 알짜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물밑 작업에 들어갔고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에 도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이 우리 경북도로 이전될 수 있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적극 유치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예정지가 북부권에 몰려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고려하되 도청 신도시와 신경주 KTX 역세권 부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가 포함된 건 환영할 일이지만 지진과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은 빠져 있습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구미시는 경북도만 믿고 있을 수 없어 별도 TF팀을 꾸려 환경공단과 폴리텍, 코트라 등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포항시는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포항시에서는 이게 그냥 혁신도시로 갈 거다 또는 경북도의 의지가 관철이 되는 걸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지역 정치인에게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시민단체가 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에 살 길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정략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지방 분권을 운운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 처지를 대변하기는커녕 당 지도부 눈치나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주시가 시장과 부시장이 갖고 있는 91건의 결재권을 국 과장에게 넘기기로 하고 사무 정결 처리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경우 40건의 결재권이 부시장 이하로 위임돼 결재 비율이 7.4%에서 6.3%로 줄어들고 국과장의 결재 비율은 현재 73.9%에서 75.5%로 높아지게 됩니다. 경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됩니다.
포스코 새노조 조합원들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노조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실체 없는 노조라는 유언비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사측의 방해로 정식 출범 전까지는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가면을 썼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수건과 흰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이번에 설립된 금속노조 포스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이들이 공개석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포스코 사측의 감시와 협박, 회유와 탄압이 거세지고 있어 정식 출범 전까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실체가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외부에 퍼뜨리고 있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 방해 조직을 즉각 해체하여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 정치권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포스코 사측의 노조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포스코가 새 노조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다 산산이 부서졌던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했고요. 또 무노조 경영 50년 동안 포스코에 자리 잡은 군대식 문화, 억압적 노무관리.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등 뿌리 깊이 박힌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고 노조가 포스코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모든 걸 지도하고 지지하며 연대 함께하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5일 조합원 비공개 총회를 거쳐 다음 달 포스코 노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월성원전 1호기 정기검사 항목 조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안건에 따르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해결료를 전량 인출하기 시작해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전까지 정기검사 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원안위는 한빛 4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최근 발생한 콘크리트 공급 현상과 관련해 국내 다른 원전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이채 국회의원과 함께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군수는 정부에 대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과 원전 소재 지역의 자립적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 군수는 청와대 인근에서 일주일째 열린 울진군민 항해 집회 현장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적용 과표 확대 등 주로 수도권 대책입니다만 대구 수성구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규제를 받고 효과는 어떨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세권의 학군까지 좋다고 평가받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6억 원대이던 84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1년 새 37%나 올랐습니다. 며칠 전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인근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초기 관련지구 발표 났을 때 당분간 조금 주춤하더만 다시 발표하고 한 1억 가까이 올랐죠. 내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죠.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6.36%를 기록해 서울 6.55%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수성구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줄어듭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가구는 수성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도 수성구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실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금지한 것은 거기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좀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주택의 추가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종합대책의 큰 틀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심에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이다 보니까 실제로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되는 아파트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잡히면 그 여파가 지역에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방위적인 정부의 세제 금융 규제가 대구의 아파트값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동해안 출신 의원 2명이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원자력 대책특위 위원장에는 경주의 박승직 의원, 지진대책특위 위원장에는 포항의 이칠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올해 첫 일본 내염 환자가 경북에서 발생해 목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이 올해 첫 국내 일본 내염 환자로 최종 확진됐으며 현재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본 내염의 환자는 지난 2015년 이후 79명 발생했고 같은 기간 7명이 일본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포항에 자리 잡은 경상북도 환동의 종합민원실은 도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답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복합 민원 전문팀 등 3개의 전문 민원팀을 구성해 매주 지역 상공업계와 상인연합회, 건설협회 등을 찾아 민원 해결에 나섭니다. 현답 민원실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사소한 질문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 잇따라 불거진 미투 폭로는 학생 인권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권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지역의 교육계, 보수적이란 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당국은 미투 폭로가 터져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야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이른바 사후 약방문 대책입니다. 미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옹호관을 두어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와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경기도, 광주, 전라북도 4곳뿐. 대구는 2011년에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졌지만 당시 우동기 교육감이 반대해 다음 해 대구 교육권리 현장을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인권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력이 있지만 권리 현장은 구속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합니다. 헌장이 있는데 헌장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구제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대구교육청은 교권과의 충돌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3명 가운데 혼자만 인권 조례에 반대했고 교육감이 된 지금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교권에 대한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양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현장에 맞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보고 교권 침해만큼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구 교육계가 학생 인권을 지키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시가 신라문화재를 명품축제로 만든다는 전략 아래 국보 제31호인 첨성대를 옛 방식대로 축조합니다. 경주시는 월정교 북편의 축제 전까지 전체 27단 가운데 12단까지 만들고 나머지는 축제 기간인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첨성대 축조재연에는 50여 명의 동해안 석재협의회 회원들이 나서고 석재는 월정교 복원 과정에서 나온 580여 톤의 남은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45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650명이던 경북 지역의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이듬해 481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4년째 400명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선발 인원 중 유치원 교사는 29명에 그쳐 작년보다 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영덕군은 송이 채취철에 맞춰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영덕군민운동장과 영해면 7번 국도 휴게소 두 곳에서 영덕 송이장터를 운영합니다. 송이장터에는 42개 부스가 설치돼 영덕산 송이를 소량이나 소액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농수 임산물도 판매합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기준으로 지난해 영덕군의 송이 생산량은 20.4톤으로 전국의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농가 소득은 43억여 원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기 전에 문중 대표들과 함께 작성한 가족단 명첩이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이 명첩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과 고성 이 씨의 가족단 명첩입니다. 이 명첩 표지에는 1910년 5월 시작돼 1918년에 작성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족단 명첩에는 석주 선생이 쓴 가족단을 만들게 된 취지서와 문중의 대표 65명의 이름과 사는 곳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가족단 명첩을 만든 그 이듬해인 1911년에 가산을 정리하고 문중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지금 집안 어른들 말씀에 하면은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 당시에 석주 이상용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가실 때 한 3분의 1 정도 갔었다고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한두 분 다시 이제 만주로. 이 명첩은 석주 아들 동구 이준영 선생이 1918년에 완성했고 후손인 91살 이종기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안동댐 수몰마을 생활사 기록화 사업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이 가족단 명첩은 그동안 석주 유고 등의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며 실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54개 수몰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현대 시기의 중요한 독립운동 자료나 우리 근현대 시기의 주민들의 생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된 가족단 명첩이 한글로 번역되면 석주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게 된 경위와 문중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과 울진 등 일선 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의 자율 임검자를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의 안전 점검으로 이뤄지던 출입항 절차가 낚시어선 선장의 자율 점검으로 간소화돼 출항 시간 지연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경은 시범 운영 기간에도 불시 점검과 해상 검문 검색을 통해 낚시어선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포항 구도심 도시재생과 흥해 특별재생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외의 현안들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고민해 제시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포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가 어제 안동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철우 도지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해 이사 전형위원도 선출했는데 전형위원회에서 신임 이사를 추천하면 회장인 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사무처장을 제외한 경북체육회 이사진 30여 명은 지난달 28일자로 일괄 사퇴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70여 년간의 대구 생활을 마무리하고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동합니다. 도청 신도시에 들어서는 신사옥은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재난 상황실과 재난 구호 창고, 적십자 나눔터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오는 2019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경북 동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울진과 영덕으로 10에서 30mm, 포항과 경주에는 2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점차 가을의 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